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 방위군 300명이 LA에 도착하면서 LA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노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투입된 주 방위군은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고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서 2020년이라는 것은 2020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 당시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미 전역으로 확산한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시위를 말합니다. 이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해 폭력성을 띠면서 수개월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LA에서 대규모 시위는 지난 6일 ICE와 FBI 등이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 이민자 44명을 체포, 구금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고 이후 시위는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 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은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 이런 작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받고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LA 거리 곳곳에는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쳤으며 시위대가 국경 순찰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과격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LA시 남쪽 콤프턴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대와 당국 요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CNN은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이것은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조치이다.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단속과 더 큰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혼란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위대를 향해서는 시위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평화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식의 과잉 진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시위대의 영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방위군 300여 명이 LA 시내로 진입해 진압작전을 펼쳤고 일부 시위대가 이에 맞서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자동차 방화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카메라가 시위 현장을 촬영해 영상을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LA 경찰도 도심 지역에서의 집회 강제 해산에 나섰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이 밤늦게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대치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LA 곳곳에는 전날 투입 명령을 받은 주 방위군이 속속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소총을 든 채 시내에 있는 불법 이주자 구금시설과 시청 앞 등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주 방위군과 시위대 충돌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부 충돌 현장에서는 주 방위군이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호주 취재진이 고무탄에 맞아 부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63명이 사망한 1992년 4월 LA 폭동의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이 다리 위에서 순찰 차량에 돌을 던지는 위험한 상황도 보입니다. 일부 시위대는 인근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파라마운트 지역에서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벌이던 이민세관 단속국 등 단속요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틀째 대치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지역 주민들은 멕시코 국기를 들거나 저항의 표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쇼핑카트로 길을 막아 이민 단속요원들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군인 복장을 한 단속요원들은 가스탄을 발사해 도로 곳곳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대응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한때 위대했던 LA가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들에게 침입당하고 점령됐다. 폭동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에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은 잇따라 비난에 나섰습니다.
차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설이 돌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주 방위군 배치는 혼돈을 가져오려는 위험한 긴장 조성 행위다. 저항은 이에 맞설 힘있는 도구다라고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다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LA 내에서도 강력한 진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LA 경찰서장 짐 맥도널은 처음에는 주 방위군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겠지만 오늘 사태를 보고 재평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위가 격해지자 미 정부 당국은 이번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번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1,000명의 폭도가 연방 청사를 둘러싸고 이민 세관단속국 집행요원들을 공격하고 타이어를 찢고 건물 및 공공재산들을 훼손했다고 발표했고, 반면 시위대들은 불법인가는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연방 법원 벽에 반이민 세관단속국 낙서를 남겼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일제히 반란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X에서 LA 폭도에 대한 메시지, 당신들은 우리를 막거나 늦출 수 없다 말했습니다. 백악관 내의 반이민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부실장 역시 이민 단속 반대 시위는 미국이 법과 주권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폭력적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방위군 2,000여 명을 60일 동안 이 지역에 배치해 이민세관단속국 집행요원을 비롯해 연방정부 인력과 연방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승인 없이 주방위군 2,000명을 소집해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서 이를 두고 지금 미국에서는 법적,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12406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그런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 발령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 차원에서 주 방위군이 동원된 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엘라베마주의 민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등록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미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다짐했고, 백악관은 이민세관 단속국에 하루에 적어도 3,000명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트럼프식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재확인시켜주는 사태였습니다. 특히 미 민주당이 집권한 로스앤젤레스시 당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카렌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분노한다. 이런 단속 방식은 우리 도시의 안전원칙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공포를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도시 중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가 외국 태생인 주민 비율이 높고 중남미계 미등록 이민자 비율도 높은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번 단속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시위를 옹호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현대판 나치 게슈타포라는 비유에서부터 폭도 칭송까지 이민보호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용납할 수준을 넘고 있다.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한 폭력은 중단돼야만 한다고 주장해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LA 시장 등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해병대까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의도치 않게 LA 흑인 시위 때 자신들의 생존권을 스스로 지켰던 루프탑 코리안이 재소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소셜미디어 X에 옥상의 한인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총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한인들이 옥상에 오르자 폭동이 멈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LA 폭동 당시 한인들이 상점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을 꾸리고 폭도들과 맞섰던 상황을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LA 시민들에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위대에 맞설 것을 선동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LA 폭동은 당시 백인 경찰들이 흑인 로드니 킹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판결이 나오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LA 일대가 무법천지가 됐고 한인 상점가는 주로 라틴계의 약탈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의 시위는 1992년의 광범위한 격변과 폭력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다. 올해 시위자들은 분노를 주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표출했으며 다른 주민들에게는 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인타운은 어떤 모습일까요?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는 LA 한인타운의 모습입니다. 시위 현장에선 불과 6km,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세계 최대 한인타운인 LA 윌셔 거리의 모습인데요.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지난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됐던 LA 폭동 때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시 시위대에 갱단까지 합류했는데 애꿎은 한인 사회가 약탈 대상이 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기조로 한인타운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부 의류시장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인타운의 상점들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안심할 순 없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트럼프 정부 들어 구금된 한인이 영사면담을 신청한 경우가 4-5건 있었다고 밝혔는데 실제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인들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LA 폭동 때 루프탑에 올라가 스스로를 지켰던 한인들에 대한 인상이 워낙 강해 한인타운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물률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격해지고 길어진다면 한인타운도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